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고교 졸업 후에 미국 명문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학교를 나는 미국 대학교로 왜 가고자 하시는 거죠? 미국 대학교를 가면 뭐가 좋을까요? 라는 이제 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미국 대학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이라는 것을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QS 세계 대학교 랭킹 자료들을 보면은 미국 대학교가 굉장히 상위 대학교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미국 대학 숫자가 자체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상위 대학에 줄 서 있는 것들은 미국 대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상위 대학교 수준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미국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교수님들이 어떤 수준 높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건데 예를 들면 교내의 학업 전공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랩실이나 연구소나 리서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최첨단 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들의 명성이 높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그리고 실력 높으신 분들이 실제로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학교 수준이 낮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캠퍼스 자체도 뭐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대학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교가 워낙 크고 좋고 학교 수가 많으니까 수많은 동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수많은 동문들은 실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들이고 이것은 학업을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학업 후에 졸업 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사실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형성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미국이란 나라에는 포춘제 나오는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뭐 짧고 굵직한 어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통해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면은 미국이란 대학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물론 인턴십이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턴십을 구할 때에는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이 돼야 되고 또 전공 관련한 어떤 본인의 실력이라든지 혹은 기타 노력들 미국 대학교 학생들도 미국 학생들도 실제로는 학업 기간 중뿐만 아니라 방학 때도 인턴십을 구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시면 국제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두세 배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이제 워낙 기업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인턴십의 가능성들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대학이 있다 보니까 역시 대학교를 진학하는 방법 여러 대학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미국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인 4년제 대학교로 지원하는 다이렉트 형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수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미국 대학교 지원 마감일에 맞춰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 중에서 패스웨이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가는 것. 근데 오늘은 이제 10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라서 패스웨이 대학교들이 뭐 100위권 이내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공부를 하고 100위권 이내의 4년제 대학교로 트랜스퍼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2년제 과정을 통해서 편입을 해서 4년제 100위권 이내로 진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년제는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하는데 보통 그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3, 4학년으로 4년제로 진학을 하시는 거예요. 편입이요. 그리고 관리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2년제 또는 4년제에서 학업을 하면서 엑스트라로 튜터링이라든지 어떤 과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100위권 이내 혹은 뭐 50위권 이내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럼 다이렉트 입학,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보통 다이렉트로 입학을 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미국 수능을 준비를 하셔서 100위권 이내로 진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능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 국내의 경우는 거의 한 3등급 정도 안팎이긴 한데요. 내신은 당연히 좋을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3등급 이내 학생들이 약 100위권 이내를 목표로 하는 편이고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뭐 상위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이제 100위권 이내에서 검정고시를 또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트라이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적의 경우는 보통 토플 기준으로 80점에서 100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활동 내역이나 수상 경력은 성적과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미국 대학교가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만 따지지 않는 것, 즉 미국의 수능 점수라든지 GPA라든지 이런 것만 따지지 않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이라든지 성숙도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방면까지 고려해서 입학 허가를 주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 내역이나 수상 내역도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만약에 SAT 외에도 미국 대학에서 SAT 서브젝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도 SAT 서브젝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탑스쿨들이 요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대학이나 전공에서 리콰이어먼트를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AP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교 수준의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 아카데믹한 능력을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학으로 지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SAT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SAT를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균치인데요. 100위권 이내에서 SAT 몇 점 정도를 요구를 하는지 일반적인 것들을 보면 20위권까지는 SAT 1400 이상을 요구합니다. SAT는 1600점 만점이죠. 그래서 못해도 1400 점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ACT로 말하자면은 32점 이상 보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점수만 있다고 해서 합격이 된다는 건 아니고 지원하는 학생들,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5위권에는 못해도 1300점 이상 정도, 70위권은 1200, 그리고 100위권의 학생들은 못해도 1100 이상 정도는 보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수능은 가능한 일찍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미국 대학으로 일단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미리 계획을 짜신 분들은 뭐 고1이나 혹은 고2 때, 늦어도 고2 때는 이제 그 미국 수능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목표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 그 종류가 어떤 것인지는 미리 대학교별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희망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만약에 뭐 엔지니어링 하고 싶다, 혹은 뭐 아트를 하고 싶다, 스포츠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는 그 전공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어릴 적부터 그런 전공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상도 받았고 그거에 관련된 활동, 액티비티까지 같이 미리 이제 준비가 조금씩 되어서 이제 최근에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뭐 상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교내에서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게 점점 규모가 커져서 전국 대회라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인터내셔널한 어떤 그런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상을 받은 게 있을수록 당연히 본인을 더 어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SAT 같은 경우에는 100위권 이내 대학교에서 대부분을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수능을 반드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예로 제가 뽑아본 학교들인데요. 뭐 상위 20위권 이내 학교들 중에서 뭐 웨이크 포레스트라든지 로체스터나 NYU, 미네소타 이런 학교들은 SAT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SAT 그렇기 때문에 SAT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SAT가 학업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다른 능력들, 잠재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에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학생들 중에 한 명은 뭐 고3인데 GPA는 3.3 정도 됐고요. 영어 점수는 100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액티비티에서 이제 스포츠 쪽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대회에서 우승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이 학생은 뭐 미네소타라든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이런 데에서 다 합격을 했어요. 물론 SAT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다 합격을 했고 뭐 100위권 이내에서 더 좋은 대학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주립대 위주로 일단 지원을 해서 어쨌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은 이렇게 여러 시험 점수들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런 시험 준비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거나 혹은 미국 대학에 실제로 공부를 잘해서 간다 하더라도 많이 힘들어하거나 페일하거나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을 위해서 미국 대학교들이 이런 패스웨이 과정 같은 것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탑스쿨 상위 뭐 50위권 이내는 많지는 않고요. 거의 한 60위권에서 100위권 혹은 200위권 정도 안에서 대학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거의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이내로 받고 있는 편이고요. 영어 성적도 60점 정도 토플이시면은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활동 수상 내역들은 크게 요구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 지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패스웨이 제공 대학교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100위권에서 160위 정도까지의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 리스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패스웨이들을 보통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보실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희대나 이대나 이런 학교들을 간다라고 한다면 보통 내신 2등급, 1등급 정도를 요구를 하는 편인데 전 세계 대학교에서 그럼 이 학교들이 가지고 랭크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보통 전 세계 대학교 랭킹으로 봤을 땐 200위에서 500위권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아리조나 스테이트라든지 오레곤 스테이트나 워싱턴 스테이트 이런 학교들과 거의 견주어서 봤을 때 5, 6등급 정도 해도 이런 대학교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등급으로는 사실 진입하기 어려운 대학 랭킹인데 미국 대학은 훨씬 더 이제 진입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글로벌한 환경에서 학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패스웨이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명회를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링크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년제가 아니고 2년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랭킹은 없죠.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트랜스퍼 했을 때 100위권 이내로 진학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커뮤니티 칼리지는 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면 대부분은 가능하시고 검정고시도 대부분 받아줘요. 토플 점수는 50점 정도 이상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학비가 저렴한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여기를 들어가서 1, 2년 정도 예산을 세이브하고 다만 1, 2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성적 관리는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점이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실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 전 주에 걸쳐서 있는데, 그럼 어디를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요런 학교들은 좀 인기 있는 학교들을 제가 체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런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이제 탑스쿨로 진학을 하시려고 하는 편이죠. UC 얼바인이라든지, 뭐, UIUC라든지, 네, 이런 학교들, 미시건이나 유메스 아메스트라든지 뭐 텍사스 같은 텍사스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로 진입을 하려고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실 때에는 가능하면 목표 대학, 본인이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이 위치한 주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교육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했던 모든 학점들을 이제 대부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편이라서 가능하면 같은 주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시는 게 좋고, 또 커뮤니티 칼리지 중에서 편입에 대한 어떤 어드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그 본인이 희망했던 대학을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살펴보시고 대학을 커뮤니티 칼리지를 결정을 하시거나, 그리고 커뮤니티 CC를 들어가셔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으로 트랜스퍼를 이제 가자마자 준비를 하시는데, 이때에는 선수 과목, 즉 프리리퀴짓이라고 하는데 미리 공부를 해서 학점을 따놔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편입할 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전공들을 미리 이제 등록을 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CC는 최대한 높은 학점을 받는 게 가장 당연히 유리하시고요. 예를 들면 4.0 만점의 GPA, 4.0 또는 3.9, 3.8 이 정도는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4.0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하는 대학에 못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GPA는 가장 좋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열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리형은 4년제 혹은 2년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플러스 엑스트라로 튜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어떤 학교들은 이제 탑 50위권 편입을 할 수 있도록 개런티를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진학을 하시면 일단은 밀착형으로 매우 이제 케어를 잘 받고 학생의 수업 중에서 뭐 좀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도 추가적인 튜터링을 받도록 하게 해서 최대한 상위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기숙사에 거주를 하면서 이제 케어를 받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이제 본인 학생이 미국 대학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제공해 준다,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대학들을 지원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느냐를 보시면, 다이렉트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최종학교 성적표나 졸업증명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SAT가 요구되는 경우, 뭐 SAT2가 요구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미리 준비를 다 하셔서 점수가 바로 리포팅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제 에세이가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에세이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본인의 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서류인데, 요것도 이제 공들여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는 추천서나 재정 서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패스웨이나 CC는 좀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점수의 경우는 토플 정도가 리포팅 되면 되고요. 에세이는 요구되는 경우, 추천서도 요구되는 경우, 그 다음 재정 서류 정도 준비가 되시면, 패스웨이나 또는 CC는 빠르면은 뭐 일주일 안에, CC 같은 경우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보통은 뭐 한 달 이내 대부분은 발표가 나는 편이고요. 그러면은 에세이가 뭔데 자꾸 에세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은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가장 많이 쓰는 대학교 지원
지원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에세이를 쓰기 위한 주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7개 정도가 주어지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650단어 정도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나의 백그라운드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서상에 꼭 넣고 싶고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영국은 유카스를 지원을 하는데 유카스는 퍼스널 스테이먼트라고 해서 본인이 내가 관심 있는 전공사가 전공이 이런 것들이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을 했고 또 연구를 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그 전공을 통해서 앞으로 내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쓰는 거다라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커먼 어플리케이션 같은 에세이는 나에 대해서 쓰는 거야. 좀 더 내 스토리, 좀 더 독창적인 나의 삶, 내 성격 어떤 이런 거. 예를 들면 두 번째 프롬프트 보면은 내가 방해물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인생사에서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학생의 매우 퍼스널한 거, 개인적인 거를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장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내 장점은 어떤 것이 될지는 정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카운슬러나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장점을 어떤 걸 쓸지 그리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써가야 될지는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하시고 또 여러 번 고치고 리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이걸 뚝딱 쓰는 건 아니고 한 달에서 뭐 길게는 3개월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잘 오거나이즈 돼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잘 얘기가 돼야 되고 뭐 문법이나 철자라든지 이런 것도 틀림이 오타가 없이 잘 작성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대학은 이런 점수 외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심사관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에세이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상 비용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직접 지원해서 가는 거, 보장과정 같은 경우에도 4년제가 많으니까 같이 보면 주립대는 거의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요. 보장과정 패스웨이도 비용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7, 8천만 원 정도로 비슷하고요. 다이렉트랑 1년 비용은 학비 포함해서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되고요. CC는 이제 학비가 조금 저렴한 관계로 1년에 약 3천만 원 정도, 관리형은 거의 다이렉트나 패스웨이 비용 정도 이상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나는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대학의 어떤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서 지원을 다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를 생각을 하시면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미리 그리고 내신 성적 관리 그리고 영어는 미리 준비하셔서 토플 80에서 100점 정도 이상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패스웨이를 하실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뭐 3등급 이내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4년제 패스웨이는 가자마자 대학교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수를 해야 되거나 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가서 만약에 조금 더 높은 대학교 아니면 내가 정말로 뭐 희망했던 대학으로 편입을 하겠다 그러면 1, 2학년 때 학점을 잘 받아놓고 편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4년제니까 편입이 다 당연히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CC보다 더 좋게 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2년제 CC의 경우는 일단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는 크게 상관없이 입학이 수월하고 학비가 저렴한 거 그러나 편입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편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대학교 학점 1, 2학년 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네, 조금 더 나는 미국 대학에 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 그런 관리형을 선택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위 대학이라든지 어떤 집중도 있는 수업을 받아서 가겠다. 이런 경우는 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공별로 대학교를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보시는 대학교 리스트는 아주 탑 순위 학교들,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나 예일 이런 데들은 당연히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데들은 좀 빼고 어느 정도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좀 더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 조금은 수월한 학교들, 편입을 할 수 있는 학교들 위주로 이제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퀘스트 랭킹 100위권 이내의 대학교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NIU라든지 노스웨스턴 이런 대학교들을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미시건이라든지 보스턴, 네, 이런 미시건 스테이트 주립대학, 펜스테이트 이런 대학교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리조나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인문학계의 경우는 위스콘신은 뭐 위스콘신의 메디슨이 메인 캠퍼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로 바로 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캠퍼스를 통해서 1, 2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위스콘신 메디슨으로 편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남가주 대학교 서던 캘리포니아 뭐 쿠니도 학비 저렴하면서 좋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스턴이라든지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이런 대학교들도 굉장히 좋고 또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수월하게 수월하다 하더라도 이제 학점은 뭐 4.0 기준으로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엔지니어링하고 테크놀로지 쪽으로 조지아테일, 네, UIUC, UCSD 이런 데 매우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나 메디슨의 경우도 UCSD라든지 UC버클리 매우 좋은 대학교이긴 하죠. 네, NIU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피츠버그 이런데 네. 뭐 약대는 의대로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뭐 미국이 쉽지는 않지만 좀 참고해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문의도 있는데요. 그 UNLV 같은 경우가 이제 호스피탈리티는 제일 많이 인기 있는 학교고 또 코넬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PSU, 네, 죄송해요. PSU,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UF라든지 플로리다 스테이트, 뭐 USF라고 해서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이런 데들도 호스피탈리티가 발달해 있고요. 스포츠는 이제 미국식의 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인턴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뭐 이런 대학교들, 네, 플로리다나 미시건이나 메릴랜드 이런 대학교들까지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 앤 디자인의 경우는 이제 주로 여기는 아트 학교들, 전문 학교들인데요. 네, 파슨스나 로드 아일랜드, 네, 사이 같은 경우나 플랫 SV 같은 경우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NIU나 UT, UIUC 이런 학교들이 보이죠. 위스콘신 이런 학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으로 가는 이유 중에 뭐 장점인 게 바로 스템 전공을 하는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있죠. 예를 들면 스템 전공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공학 계열들, 엔지니어링 계열들, 그리고 토목이나 건축학도 들어가고요. 혹시 뭐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스템 전공으로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 통계라든지 분석 같은 것들 하시면 좋죠. 보험 계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냐하면 스템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뭐 미국에서의 어떤 OPT가 3년까지 가능하시다라는 점, 그리고 취업률도 사실 다른 학과에 비하면 높다라는 부분, 미국에서 좀 더 많은 스템 전공 학생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인도나 중국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는데 그들의 취업률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한국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계열로 만약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살펴보시고 스템 전공을 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템으로 가기 좋은 학교들 일단은 탑 12를 보시면 좋은 학교긴 한데요. MIT라든지 네, 뭐 출사 같은 경우도 좋아요. 요거는 학교들이 이제 국제 학생들이 스템을 전공하기에 좋은 거는 인턴십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학교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로체스트 같은 경우나 뭐 조지아텍 이런 학교들을 예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지원을 하겠다,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뭐 언제 지원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이렉트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지원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년도 8월에 가겠다? 그러면 올해 9월, 10월에 다 지원서 오픈되고요. 특히 얼리를 하는 경우는 10월 안에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8월 달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 준비가 당연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학교별로 마감일이 있어요. 얼리는 10월 정도지만 다른 일반 레귤러는 12월에서 1월 정도가 뭐 마감일인 편이에요. 그래서 이때 에세이라든지 지원서라든지 다른 기타 성적들이 준비가 대부분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패스웨이는 이거에 비하면 마감이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업이 8월에 시작한다 그러면 5월달, 6월달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지원할 때 영어가 성적이 없다 하더라도 추후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서류로 먼저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는 추후에 늦지 않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CC의 경우는 1년 전 정도에 오픈을 하고요. 학교별로 마감일이 따로 있어요. 보통 뭐 2, 3월, 8월에 간다 그러면 2, 3월에서 좀 더 늦게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인기 있는 CC는 또 빨리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CC의 마감일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가능하면 미리 지원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어는 높은 영어 토플 점수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50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CC는 또 영어가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서 엑스트라로 영어 코스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고 어떤 점수라도 일단은 준비를 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6월 9일 날 전공에 따라서 미국 대학 입학 보장 과정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